지금 2025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시행이 되는 게 고교 학점제고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위에 또 자녀가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중이 되든 밥이 되든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돼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고교 학점제를 시행해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자 해서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이때 완전 적용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를 바꾸면서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죠.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입시 자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그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고교학점제 그대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 시행령을 바꿨어요. 시행령을 뭘 바꿨냐면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이런 외고 이런 거는 유지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국회 투표 없이. 그래서 요거를 바꾼 상태예요. 지금. 자, 왜 제가 이 이야기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쭉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좀,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자, 상대평가는 나랑 얘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에 있으면 나는 국어 99점, 얘는 98점,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는 게 상대평가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뭐예요? 절대평가는? 그렇죠. 90점 이상 넘으면 A, 80점 이상 맞으면 B.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얘랑 나랑 경쟁할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랑 얘랑 듣는 과목이 틀려.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거점학교, 우리 학교에서 수업이 개설이 안 되면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그것도 없으면 온라인 수업 듣고, 그것도 없으면 뭐 동사무소에서 듣고, 대학에서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럼 얘랑 나랑 듣는 과목이 틀려. 나는 경영 수업을 듣고 싶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사회와 경제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얘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교육학과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막 심리와 관련된 이런 거를 들었어요. 듣는 위치도 틀려. 시험도 틀려. 얘는 거점 학교에서 들었고 나는 우리 학교에서 들었어. 그러면 얘가 누가 더 공부 잘하느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과 1등, 이과 1등 한 명씩 추천받아서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서울대에서는 2명씩 지원하잖아요. 일반고에서. 다 붙진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2명씩 서울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형에 지원을 해서 서울대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은 문과 1등, 이과 1등이 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한 명씩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누가 1등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1등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와 맞물려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개편될 겁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성적이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성적이 바뀝니다. 지금은 1등은 4%예요. 그래서 내가 5%야. 그럼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2등급이면 어느 수준부터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라인이 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서열화가 철저하게 돼 있는 게 기존 입시였다면 고교학점제,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서열화에 따른 입시가 아닌
아이의 역량에 따른 입시로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다고 지금 이미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90점 나오면 A야. 나랑 얘랑 듣는 과목도 틀려. 그러면 대학에서 결국에는 이 A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지금도 지금 중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학교 성적이. 근데 중학교 때 A 받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30%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40%인 학교도 있고 50%인 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학교에 A 받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15%는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A가 옛날에는 4%였는데 지금은 A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200명 학교다. 그러면 1등급 받는 애들이 8명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A를 받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 2등 서울대, 2, 3등 고려대, 연고대, 쓰고 그 밑으로 이제 막 쭉쭉 섰잖아요. 한양대, 건대, 뭐 동국대 쭉쭉쭉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의대는 한 문제 차이로 서열이 나눠지는 게 의대고 0점 몇 점 차이로 나눠지는 게 의대인데 요거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아직은 입시를 가지고 이 고교학점제에서 입시를 어떻게 대입해서 뽑을 것인가 이걸 2025년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2025년에 예고제이기 때문에 25년이랑 이제 4년에 중간 발표하고 5년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 발표된 건 없고 이제 대학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이것 때문에 미치겠대요. 어떻게 애들을 뽑아야 되나. 근데 제가 뒷부분에 좀 힌트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요렇게 바뀌면 결국에는 변별력이 사라지잖아요. 변별력이. 얘보다 얘가 우수했는데 이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선. 얘랑 나랑 누가 1등인지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누군지 성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럼 뭘로 판단하겠어요? 학생부가 남는 거예요. 학생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는 아시죠?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는 다 아실 거니까 기존에는 성적으로 쭉 서열을 매겼다면 지금은 우수한 학생이 누군지 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로 아이들의 서열을 매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이 강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학종으로 대학 가기 유리한 특목, 자사, 국제, 외고, 과학고, 영재고가 입시에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시면 이제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것만 오늘 하나 잡아가셔도 엄청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뀔 건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득을 해볼게요. 우선은 서열 나열 중심의 현 입시 제도가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대를 뽑을 때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춘 아이,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아이를 뽑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나열할 수 있는 성적이라는 게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맞는 수준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학종, 수능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바뀔 거예요. 교과와 학종, 수능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일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죠?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내신 성적의 평균을 내서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가 대학 가는 게 학생부 교과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시험의 성적의 평균을 낸 다음에 수행평가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가 2등급이다. 그러면 건대를 지원할 수 있어. 요런 게 정형화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1.5등급이다. 그럼 서울대 하나 쓰고 연고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어떤 학과를 쓸지 정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단 말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또 뭐가 딸려오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딸려오죠. 그렇게 해서 대학 간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서열화가 실패가 됐고 올 A인 아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올 A라고 우리 대학에 뽑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뭐예요? 교과 전형이죠. 그러니까 입시가 엄청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0%에 육박하는 내용으로 교과 전형을 뽑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인서울권 대학은 교과 전형의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학종으로 많이 뽑죠. 그런데 국가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과 전형을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고 이미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 진짜 꼭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꼭 보내고 싶다. 요런 케이스나 아니면 뭐 기계공학이나 이쪽으로 좀 상위권 그 특화된 지역별로 대학별로 특화된 학과가 있잖아요. 그 대학이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특화된 학과에 꼭 보내고 싶다. 계약학과나 뭐 반도체나 이런데 계약학과들이라고 하는데 그 학과를 꼭 보내고 싶다. 그건 다 교과 전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40%가 늘었거든요. 40%.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포항 쪽에 있는 이쪽 아이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경북대.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뽑겠다. 그러면 전국 경쟁이에요? 지역 경쟁이에요? 지역 경쟁이에요. 지역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에서 컨설팅 하다가 우리 애가 휘문고 가서 비빌 실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상고는 떨어졌고 우리 애는 너무 의대를 보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서울은 초등 때부터 컨설팅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벗어나면 컨설팅이 그냥 고3 때만 받는 걸로 생각하죠. 고3 때 받는 게 컨설팅이지 뭘 벌써부터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늦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서 컨설팅 받으면 그만큼 의미가 없어져요. 점점.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나고 중3 때 받으면 지역 이사회도 못 가요. 기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을 언제부터 빨리 짜고 로드맵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어머님들은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노진영 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입시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입시에 보낼지를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과 어머님들이 꼭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강의 서울에서는 다 유료로 그 다음에 폐쇄적인 몇 명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액으로 정보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지방에서는 정말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대형 학원에서 같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시면 그 학원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100명, 50명 놓고 강의하거나 설명하지 대부분 지방에서 컨설팅 받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컨설팅을 받고 관리를 받고 미리 준비하시면 지방에서는 좋은 대학 가기가 너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모르시죠. 그래서 그 지역 균형까지도 인서울에 살던 사람들한테 뺏기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뀔 건지는 제가 조금 또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은 크게는 안 바뀔 거예요. 크게는. 왜냐하면 지금 뭐 발표된 게 없어요. 특별히 발표된 게 없고 사실은 이 고교학점 제도가 학종과 맞물려 있는 제도예요. 지금 학종에서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매우 흡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종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강화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수능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수능을 뭐 1년에 2번 보겠다. 아니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아니면 서술형 수능으로 바꾸겠다. 말이 많아요. 원래는 올해 2월에 뭔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또 미뤘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또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면 어차피 저희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하니까 노준영 원장님이랑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온라인으로라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결정된 게 없는데 수능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줄어들던 지금 현재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의 일부가 시험 범위예요. 정시 시험 범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학 상하를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기본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라는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1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이걸 배웁니다. 요게 수능 시험 범위예요, 현재. 그 다음에 미적을 할지, 확통을 할지, 기하를 할지 선택해서 하는 게 현재 수학의 시험 범위입니다. 영어도, 언어도, 과학도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정시예요.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로 바꾸면서 논의 중인 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공통 과정의 내용만 수능 시험을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시기의 수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졸업할 때 각 학과에 맞는 과목만 선택해서 다른 수능을 보게 하자. 서술형 수능을 보게 하자. 요런 안이 있고 또는 지금 수능 느낌으로 비슷하게 가되 절대평가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으로 바꾸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 관계자들이 미치려고 해요. 그런데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바꾸자. 수능은. 그럼 채점은 누가 해? 그러니까 막 답이 없어요, 지금. 고교학점제. 그래서 근데 수능은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 현재 수능은 유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수능이 유지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전부 다 수능과 연계된 과목만 학교에서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네일 아트를 하고 싶어. 그래서 강좌를 찾아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네일 강좌가 있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만약에 올바르게 시행이 되면 그 강좌를 내가 들을 거란 말이죠. 뷰티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뷰티학과와 관련된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홍익대 뷰티학과에 가고 싶어. 근데 수능 성적이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올 2등급이. 그러면 내가 뷰티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능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든 서술형으로 바뀌든 뭘로 바뀌든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내용이 아까 제가 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요 강의를 듣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대입전형, 현재 대입전형에서 지금 중3부터는 요걸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3부터 고3까지는 무조건 요 전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따로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거는 또 온라인으로 제가 그 상담을 하고 이제 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부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만약에 중3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가지 마시고 일반고에서 탑을 찍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가져가고 종합 전형 저한테 컨설팅 받아서 종합도 챙기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연계해가지고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 맞춰서 대학 가든지 아니면 교과 플러스 학종 어차피 학종 관리 받아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유도할 거라고요. 지금 중3이 있으면 고1이면 말할 것도 없죠. 고1이면 지금 벌써 이제 저한테 관리받는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간고사까지 공부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건지, 내가 몇 번 공부할 건지, 각 영역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몇 번 시험 범위까지 돌렸는지, 기출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는지 저한테 다 체크받고 검사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에서 학생부에서 무조건 2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인서울에 들게끔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리받은 애들 중에 인서울을 못한 애들이 없어요. 건대하면 이씨 그거밖에 못 갔어.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 관리받았던 애들이에요. 그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관리받고 올 5등급인 애가 중앙대를 갔어요. 이번에 1년 동안 컨설팅 받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올 5등급이었던 애가 수능으로 중앙대를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관리만 받으면 전략은 무궁무진해요. 입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모르고 아이들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습관을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워. 수영을 배우면 그 처음에는 그 이상한 패드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안전 그거 착용하고 킥부터 시킬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얕은 물에서 시킬 거고 물에 대한 공포심도 없애줄 거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5m 수영장에 탁 풀어놓고 혼자 수영해봐.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부터 알려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막연하게 공부해. 왜 못해? 열심히 해. 왜 열심히 안 해? 혼내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수영장에 던져놓고 그냥 잘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습관도 잡혀야 되고 스킬도